자, 2021년 형소법 경찰 1차 시험 문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웠죠. 제가 볼 때는 형법도 어려운데 형소법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조문들과 판례를 좀 섞어 놓어서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보시면 어떻게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맞고요. 2번 원심법원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돼서 돌아갈 때도 효력이 있죠. 왜 신급대리 원칙이가 파기환송돼서 돌아와도 효력이 있어요. 맞고요. 3번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피고인 구속된 때는 뭐야? 당해 사건만 얘기하죠. 별건으로 구속된 건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심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그건 재심 공판 절차에서만 돼요.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3번. 2번 진술 거부권. 기억. 헌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 내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맞고요. 2번 진술 거부권의 고지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 물론 피해자. 피해자가 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의자, 피고인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이게 틀렸습니다. 디귿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진술 거부권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다 거부할 수 있고. 리을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꼭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즉 허위 진술에도 위증죄로 처벌 못하죠. 그래서 결국 적절한 것은 뭐야?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리을. 그래서 3번 친고죄의 고소 취소 및 포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고소 취소는 그 수사기관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에. 그래서 그 고소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만 작성해 줬어요. 이건 고소 취소가 아니죠. 가해자에게 해준 거니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어떠한 민형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면 고소 취소력이 있어요. 그렇죠? 맞네요. 2번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친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그래도 고소 취소 인정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1심 전까지만 되니까 항소심에서 취소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고죄로 인정할 때 고소 취소로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일단 고소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 못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고소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면 고소 취소된 바 없다면 고소는 유효죠. 포기는 안 되니까. 고소 포기 미리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좋습니다. 4번 전속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전속 고발은 뭐예요? 그냥 그 기업만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본질은 고발이에요. 고발인데 고발은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요기만 해라 이렇게 고발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전속 고발이래요. 근데 얘는 고발이에요. 그거만 알면 풀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위반자에게 고발이 미쳐요, 안 미쳐요? 여러분, 고소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돼도 고발은 고소불가분이 준용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미치죠. 그러니까 이거 전속 고발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고발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전속 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발하기 전에 수사했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고문이 고발했어요. 근데 공소지기 전에 고발이 있으면 유효죠.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왜? 이 고소나 고발은 공소되기 전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3번 세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시효 할 수 있는 위반죄에서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의 고발은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맞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근데 법원이 본안에 대해서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고발이 이루어진 공소시효 절차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그 독점규제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했는데 여기서 법원이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혐의, 얘가 고발한 혐의가 안 나왔어. 그럼 이게 고발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공정거래위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시효 할 수 있는데 고발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고발이 유효냐? 고발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 고발만. 그래서 공소시효 절차에 영향 안 미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즉 고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고발은 고소불가면 안 된다. 이거 뭐 우리가 늘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전속 고발이기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자, 5번. 이제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사실 요새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그렇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수사 실무에 좀 가까운데 이 경찰 시험이 앞으로 이럴 추세일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수사하고 증거가 나오면 특히 더할 가능성이 있죠. 다른 시험하고 좀 특별하게 낼 부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사 실무에 가까운데 냈다는 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검사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 기간 중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이런 것을 제한 실제 조사 시간이 자 12시간을 추가. 틀렸어요. 총 조사 기간, 휴식 시간 다 포함해서는 12시간이고 이런 거 휴식 시간 빼고 실제 조사 기간이 8시간을 추가하면 안 돼요. 8시간. 틀렸어요. 이거 이제 준칙 22조 2항 조문입니다. 2항 2번 검사사법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의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규칙에 그대로 써 있죠. 그 다음에 검사사법경찰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돼요. 조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검사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동행 거부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동행한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네, 이렇게 그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찾기가 6번 긴급체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사법이 약간 점수가 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긴급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는 언제라고 했어요? 체포 당시 상황이죠. 그다음에 재량의 여지가 있죠. 맞고. 그다음에 긴급체포해놓고 석방된 사람은 다시 체포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 없이 체포 못하죠? 2번 맞네요. 자, 3번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는 한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청구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는 즉시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동의해도 매한가지예요. 위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잖아요. 위법인 거는 동의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동의해도 안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긴급 체포해놓고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석방하면 어떻게 해요? 검사가 법원에 30일 이내에 알려둬야 되죠. 근데 이거 안 알려줬다 해서 긴급 체포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후에 통지 안 했다 해서 긴급 체포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죠.
설령 피해 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미리 통지해 줘서 압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줘야 돼요. 2번,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과 일체에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죠. 제시해야 돼요. 맞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 자 3번 둘째 줄 보시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 탐사에 출력할 때도 그렇죠? 참여의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 등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4번,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임의 제출물을 보니까 사후 영장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되면 틀렸어요. 그렇죠?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물 2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럼 사후 영장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제가 그때도 그 마지막 특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문 중요하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결정할 때는 그 내용을 고소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형소법하고 약간 다른 게, 형소법은 어떻게 되냐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린 때가 있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요때 7일 이내에 통지해 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조문을 하면 틀린 겁니다. 근데 준칙에 가면, 수사 준칙에 가면은 이거를 다 통지해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조문으로 이게 맞는 겁니다. 이 형소법으로 하면은 형소법은 송치 결정할 때 통지해 주라 이런 조문은 없어요. 근데 준칙으로 가면 맞습니다. 그렇죠? 준칙에 가면. 자, 2번.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송치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유지에 필요한 때는 보안서에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안서에 요구할 수 있고, 특별히 직접 보안서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안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보안서 요구만 써 있어요. 형소법에는 그 뭐 영장 청구를 필요로 한다든가 사유를 보강하거나 그 다음에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사 준칙에 가면 예외적으로는 직접 보안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 근데 그게 그러면 법에는 보안서가 없는데 규칙에다 보안서를 둔다는 거는 약간, 그렇죠?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저 뭐 그 하여튼 뭐 조금 그러네요.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네요. 자, 이 정도. 그다음에 3번. 수사권의 현저한 남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죠. 수사권 남용, 법령 위반 이런 거 있을 때 그럼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땐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시정조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번. 요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사법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를 검사한테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돌려줘야 되죠. 제가 이런 거 외우라 했잖아요. 90일. 이게 다른 거 몰라도 4번 이거 외웠죠. 우리가. 분명히 90일 외워놨거든요. 자, 제가 그때도 바로 시험 적진에도 이게 90일을 꼭 외워야 된다 했어요. 이런 문제를 좋아합니다. 왜? 실무상으로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뭐 공소장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지만 실무하시는 분은 날짜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9번.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살인죄가 공소제기됐는데 폭행치사죄, 살인죄에서 폭행치사, 이거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원칙으로 공소장 변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로 처단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니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 인정하거나 적용법적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의 방어권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추가 기소나 공소 변경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별개의 공소시를 추가하는 내용에 공소장 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포괄일제. 자, 포괄일제의 동일성을 따질 때 어떻게 개개에 따집니까? 전체로 따집니까? 전체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개개별로. 틀렸죠. 답은 몇 번이요? 4번. 10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수산업 협동조합의 본문에 뭐냐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일로부터 계산해야 돼?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거야? 선거일 다음이죠. 선거일 후니까. 선거 당일을 의미한다. 틀렸어요. 니은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경된 제명 갖고 공소 제기 시. 그래서 2번은 맞죠. 3번. 자, 무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돼요? 행위 당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돼요. 그럼 신고 당시에 얘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무고죄에서 그 신고된 범죄사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맞죠? 언제나 형법은 행위시예요.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것만 갖고 공소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돼야 돼, 안 돼? 돼야 되죠. 다음은 몇 번? 1번. 11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 자, 경찰 공무원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형사법 공부하는 사람도 안 된다 그랬었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이건 재척사유에 들어가죠. 그렇죠? 친족 또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징역 10년에 실형 선고받고 5년을 경과하면 가능하죠?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5년을 경과하면 돼요. 경과했으니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를 재판장에 신청할 수 있죠. 재판장한테.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중인 등사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 기록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돼요. 틀렸죠. 3번. 법원은 증인이 현저한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현저한 불안은 임의적이야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죠. 그래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맞죠? 현저한 불안은. 그 다음에 13세 미만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는 이제 필요적 동석이고. 4번. 법원은 비디오 중계장치에 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 신문할 경우 증인이 피고인하고 대면하거나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예, 규칙에 그대로 써 있어요. 이런 건 좋죠. 사실은 이렇게 규칙을 좀 내줘야 돼요. 판례 막 이상한 거 내지 마시고. 그렇죠?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아요? 2번. 13번.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도 이제 우리가 7심 판례 특강 할 때 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인은 나와야 실체 진실을 밝히잖아요. 핵심 증인인데 얘 끌고 나올 수도 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안 나온다고 취소. 그러면 실체 진실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하다. 맞죠? 이거 최신 판례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인 공동피고인. 그래서 다른 피고인에서 증인 안 되죠?
분리되면 가능합니다. 2번 맞고요. 3번 자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얘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자, 재판 과정에서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 구인해 달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되거나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 목록은 열람등사 거부할 수 없어요. 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고. 이거 틀렸어요. 이 목록은 거부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관련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때는 원래 거부할 수 있는데 목록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는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죠. 3번. 법원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권여죠. 4번. 검사는 피고인 변호인이 뭘 주장할 때 알도, 현장 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는 피고인에게 서류 열람등사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거 거부하면 법원에 가서 따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 우리가 늘 아는 문제인데 이 문장도 아주 풀어서 갖고 좀 힘들었겠네요. 수험생들이. 거의 마지막에 시험 풀 땐 좀 쫓기겠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증인의 증인신문 절차 공개 금지 결정이 자 원래 재판은 공개해야 되는데 비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공개 재판에 받을 권리를 침해했어요. 그럼 이 절차에서 이룬 증인의 증언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언이 없다. 보장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공개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반대 신문권 보장해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 일방만 동의를 받고 녹음하면 이거 못 쓰죠.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 사후 영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이 요건 다 갖춰야 되죠? 범행 직후에 되고 긴급해야 되고 사후 영장 받아야 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이것도 아마 제가 문제 풀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공개주의 위반하면. 그다음에 16번.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몇 개인가? 자,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는 요증 사실이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이 요증. 그렇죠? 이땐 전문 증거 아니죠? 원진술의 내용이 된 A는 살인범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A의 살인사건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사건을 가서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 입증할 때는 전문증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일 땐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 제가 진실성 여부가 문제가 될 때만 전문증거라 그랬어요. 전문증거 아니다. 맞네요. 니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는 이게 전문 증거 아니죠. 근데 그 사실을 다시 진술한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해요. 그럼 진실성 증명할 땐 전문 증거가 되죠. 맞네요. 디귿 갑이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참고인 조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재전문 증거예요. 이해갑니까? 재전문 증거. 피고인이 얘기하는 걸 다른 사람이 듣고 그걸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거니까 재전문 증거입니다. 그럼 이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증거로 못 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속였어 지금? 그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의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을이 동의하는데, 을이 누구예요? 피고인이 아니죠. 을이 동의하는 게 안 되죠. 피고인이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할 수 없다. 맞죠? 원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는 피고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틀렸어요. 을이. 이거 속기 딱 좋네요. 그 다음에 형소법 312조부터 3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증거를 할 수 없는 서류, 전문 증거라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죠. 무슨 증거? 탄핵 증거. 그래서 결국 적절한 것은 몇 개야? 3개죠. 기역, 니은, 리을.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딱 틀리기 좋네. 17번 탄핵 증거.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2번.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전혀 증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 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죠. 맞죠? 증거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4번. 유죄의 자료를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는 없죠. 근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이에요. 탄핵 증거로도 못 써요. 3번 틀렸어요. 자, 비록 증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거 결정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탄핵 증거로서의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18. 무죄 판결이죠. 자, 1번 문제 풀 때 여러분 주문은 사건의 주문은 한 사건의 주문은 한 개예요. 사건의 주문은 한 개여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괄일죄니까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가 무죄 나왔고 이제 포괄일죄에서 일부 유죄 나오고 일부 무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문 하나 써야 되니까 이거만 쓰면 됩니다. 무죄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깜빡 잊어먹고 주문에 표시했어요. 그냥 무죄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여기다 썼다고요. 그럼 이거만 갖고 항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 그래서 이거 갖고 판결에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즉 상소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갖고는. 자, 2번 포괄일죄니까 주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유죄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나머지 부분은 면소야. 그러면 어떤 걸 쓰면 돼? 제일 중요한 거 무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면소 부분은 이 위에만 서시하면 되죠. 됐고. 그다음에 위헌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해야 되죠. 3번 됐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죠. 왜? 무죄 나왔는데요. 뭘 또 상고예요? 상고 이익이 없어요. 답은 몇 번? 1번. 19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심 법원에서 정한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간보다 더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건 불이익이죠. 허용되지 않고요. 자, 사건이 파기환송돼서 돌아올 때도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공소장 변경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새로운 범죄를 인정할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틀렸죠. 그럼 다 바꾸죠. 그렇게. 그래서 파기돼서 돌아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소장 변경해도.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소송 비용은 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받아갖고 유예기간을 잘 경과하면 형선고가 사라져요. 근데 얘가 또 재심에서 집행유예 떨어진 거예요. 그럼 불이익 아니냐? 판례 말씀드렸죠? 형만 따진다고. 이거 신경 안 쓴다고.
다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심 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답은 2번이죠. 20번. 요것도 좀 어려워요. 우리가 노바형 얘기할 때 꼭 외우라 그랬어요. 이 조문 꼭 외우라 했어요. 그렇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서 무죄 면소.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형 면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하고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이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소기각 사유 없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외우라 그랬어요. 공소기각 사유. 자, 친고죄에서 담당 공무원이 고소 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는 고소 취소장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공소기각 판결했어야 돼요. 근데 공소기각 판결 안 하고 유죄 판결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재심 사유가 됩니까? 자 보세요. 공소기각 사유는 여기 없어요. 재심 사유가 안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낸 거예요, 여러분. 자, 2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온 거죠? 됐습니다. 자,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해서 무죄, 다른 1인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공범자가 무죄 나왔다. 이거 갖고 재심 사유는 아니죠? 거기에 있던 증거를 자기 증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무죄 확정 판결의 증거 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A한테 조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얘가 안 내면 이제 벌금형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세 부과 처분이 취소돼 버리는 행정 소송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재심 사유가 돼야 되겠죠?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판결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 판결을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재심사에 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이번 형소법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신 판례하고 그다음에 조문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 준칙에 관한 것도 좀 구석에 있는 거 내갖고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소법은 자주 봐야 돼요. 조문을 금방 까먹기 때문에 어떤 심오한 이론보다는 자주 보시고 기출지문에 있는 지문을 풀 때도 꼼꼼히 보시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